소는 누가 키워? 머리맡트.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주인장 김광주입니다. 자,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영하 2도인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체감 기온이라 그러죠. 체감 온도. 체감 온도는 영하 한 5도 정도 그렇게 느껴지는 추위입니다. 어쨌든 이런 바람이 그동안의 겨울 추위를 몰아내고 있죠. 몰아내고 있어서 바람 끝에는 따뜻한 훈풍, 봄바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현실입니다. 자연의 현상인데요. 자, 또 이번 방송 자연의 현상입니다. 뭐냐? 우리가 지난 방송 때 유대인과 한국인의 밥상머리 대화법, 그죠? 예, 기억하시는 분 아직 유대인과 한국인의 밥상머리 대화법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것부터 들으시고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더욱 유익하겠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머니마트 유대인과 한국인의 자녀 교육 철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유튜브, 페이스북 뭐 등등에서 이렇게 영상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만 가지고 조금 답답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샥 나옵니다. 함께 또 보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유대인과 한국인의 밥상머리 대화가 아주 극명하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죠? 그 결과 대학생의 유대인의 이스라엘 대학생의 평균 자산이 7억이라는 소리, 그죠? 예, 기억하시죠? 또한 그렇게 종잣돈이 빵빵하니까 얘들은 이 이스라엘 대학생들은 취업을 안 해요. 취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미 종잣돈이 빵빵한데 종잣돈이 빵빵하면 뭐죠? 이 간이 부풀어 오르죠. 간이 배밖에 나와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죠. 창업을 하니까 이스라엘 대학생들의 한 90%는 90%는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한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죠. 첫째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투자나 창업에 대한 경험과 이런 교육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취직이죠. 왜 취직해야 됩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 그죠? 부채, 학자금 융자 이렇게 빚 갚아야 되니까 취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대학생과 정반대로 90%가 취업에 목을 메고 있다. 밥상머리 교육의 결과가 이제 그렇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교육하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보면 좋은 직장이라는 것을 조금 더 돈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돈 빨리 잘 벌고, 그죠? 그런 쪽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교육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 또 이런 교육의 철학들은 오히려 훨씬 본질에 가깝다. 그런 본질에 가깝다. 그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의 성인식 13살 때 벌어지는 성인식에서 한 4,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가족들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3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4, 5천만 원을 네가 이제 알아서 관리해봐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불가능하죠. 전혀 상상도 못하죠. 우리나라의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 관리할 수 있는 그래도 그래 네가 한번 써봐 네 용돈이야 줄 수 있는 돈은 기껏 몇만 원 정도이죠. 몇만 원 정도인데 그것과 비교하면 또 엄청나게 수천 배의 자산 관리 능력이 이미 초딩 6학년 수준 우리나라 13살 수준에서 그만큼 벌어진다는 거예요. 벌어지니까 이것은 대학생 또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차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한국인의 자녀 교육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는 누가 키워? 돈 파는 가게 머니마트가 키운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 계신다면 반성하십시오. 반성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녀 교육 철학 한국인은 학벌 없이 취업 없다. 이거예요. 한국인의 슬로건은 학벌 없이 취업 없다. 취업 없다. 이것이 자녀 교육 슬로건입니다. 반면 유대인은요. 투자 없이 소득 없다. 투자 없이 소득 없다. 당연하죠. 자, 우리 한국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학벌 없이 취업 없다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한 인식입니다. 반대로 유대인은요. 투자 없이 소득 없다는 것도 당연한 인식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한국인은 소득은 취직을 해야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별의별 그냥 모든 수단을 다 강구를 하죠. 사교육 같은 거. 그렇지만 유대인은 취업을 해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다. 소득은 투자를 통해서 나온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나죠. 두 번째는요. 한국인은 어떻게 돈을 벌까? 그래, 연줄, 소위 백그라운드. 연줄이 좋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연, 지연, 해련, 네트워킹, 다 동원하잖아요. 다 동원하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이 큰 돈을 버는 것은 창업입니다. 창업을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죠? 창업을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세계적인 유수한 어떤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 혁신 기업들, 유대인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의 창업 정신, 창업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아마 유대인의 이런 교육 철학, 이 친구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컨셉, 창업에 대한 생각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아주 쇼킹한 그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한국인이 연줄을 잡으면 백그라운드가 좋으면 큰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우리는 안타깝게도 나중에 한 40대, 50대, 심지어는 요즘 30대에조차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갔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직장도 얻었는데 나중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는 뭐 하고 있어요? 꼬꼬닥. 그죠? 꼬꼬닥. 예, 치킨집 또는 커피집 또는 피자집 이런 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공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전공 가면 어쩌자고? 좋은 전공, 좋은 대학 가서 뭐 하자고요? 결국은 꼬꼬닥. 예, 꼬꼬닥. 또 피자, 치킨. 그죠? 또 커피집. 이런 쪽들로 다 빠지는데 왜 그렇게 전공을 따지고 왜 적성에도 맞지 않는 전공을 따지고 또 학교를 따지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과 나와도 꼬꼬닥. 또 물리학과 나와도 꼬꼬닥. 수학을 전공해도 꼬꼬닥. 이런 형편이 우리의 형편이다.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유대인은 애초부터 창업을 해야 큰 돈을 번다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라는 거죠. 투자와 창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대부분 다 사실은 돈만 있다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만 있다고 창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업이 당연하다. 창업이 당연한 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거고 그 창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투자를 통해서 종잣돈, 창업 자금을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투자 방법, 그 돈 관리는 우리가 이제 어떤 자녀들이 용돈이라도 조금 생기면 특히 명절날 전투가 벌어집니다. 어떤 전투입니까? 엄마하고 자녀하고 어떤 전투입니까? 자녀가 친척들로부터 용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리 줘. 니 큰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게 큰 돈이래. 이스라엘 자녀는 13살 때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 자녀들은 몇만 원 가지고 있는 게 큰 돈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맡겨놔.
엄마한테 맡겨라. 그러나 아이들은 요즘 압니다. 엄마한테 맡기면 결코 그것이 은행이 아니라는 거. 내가 원할 때 찾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거. 원금이 손해난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안 주려고 버팅기는 거죠. 이게 눈치 싸움 벌어집니다. 엄마는 친척들이 있는 데서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하면 쪽팔리니까 나중에 따로 있을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것을 또 엄마한테 맡겨놔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엄마의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죠? 어떻게 오히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기왕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엄마한테 뺏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미리 쓰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눈치 싸움 또 기싸움 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우리는 몇만 원조차도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한 번도 맡겨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경제 철학은 네 돈은 네가 알아서 불리는 거다. 네 돈은 네가 알아서 관리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커져왔다. 이런 사실이죠.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유대인은요,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답니다. 2%도 아니고요. 몇 퍼센트? 세계 인구 0.2%. 그 세계 인구 0.2%에 불과한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노벨상 수상자도 0.2%에 불과해야 하는데 노벨상 수상자는 0.2%가 아니고 25%. 인구 비율을 따지면 몇 배입니까? 0.2%가 10배면 2%. 그죠? 100배면 20%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0배가 넘는 인구 비율을 따질 때 100배가 넘는 수상자를 배출하는 나라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노벨 경제학 분야는 무려 절반이 유대인이에요. 그죠?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이거는 쇼킹하죠. 노벨 경제학 그만큼 어떤 경제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베이직하게 교육을 계속 이제 그런 철학에 따라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월가 미국의 월가를 휘젓는 25인 중에서 10명도 유대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어떤 실제 실무 테크니컬한 투자에도 굉장하게 앞서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다. 들어보셨죠? 골드만삭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JP 모간 체이스, 그건 시티그룹, 모간 스털리 이런 쪽에 최고 경영자 또는 이렇게 창업 이런 회사를 창업한 사람들이 모두가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유대인들 대단하죠, 그죠? 유대인들은 사실입니다. 또 어떤 미국 100대 기업의 40%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고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도 4대 연속, 1대 2대 4대 연속으로 계속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 물론 1대 2대 3대 4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 계속 4대 연속으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을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장관도 지금 3대 연속으로 계속 유대인이다. 그죠? 10중 8구 유대인이 미국 경제를 주무르고 있다. 이론이든 행정이든 또는 어떤 실제 투자 분야에서든 시장에서든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창업국가 유대인 이스라엘 그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구글을 창업했던 레리 패키지 세르게이 브린도 유대인이고요. 페이스북 마크 저크버그도 유대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필 게이츠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유명한 투자 조지 소로스 또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모두 유대인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 교육 철학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기부 문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째다카라고 있는데 이것이 자선, 이런 배품 이런 걸 뜻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병 속에 우리 마치 돼지 저금통에 동전 모으듯이 어릴 때부터 병 속에다가 기부 동전을 모읍니다. 기부 동전을 모은 다음에 어느 정도 모아지면 정기적으로
이 부모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지역에 있는 불우 이웃들을 찾아서 식료품을 전달한답니다. 직접. 이게 이런 그 째다카 자선 배품의 문화가 이런 유대인 속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교육들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제 전수를 자연스럽게 준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 국가에서 이런 금융 시스템의 최종 끝은 목적은 뭘까? 복지예요, 복지. 우리나라의 후진 국가, 잘못된 자본국가, 자본주의에서 금융의 끝은 뭐죠? 그 금융의 끝은 그냥 그렇게 쌓는 거, 부익부, 빈익부 이런 쌓는 거, 이렇게 쌓는 거, 극심한 탐욕, 이것이 잘못된 자본주의 국가의 금융의 끝이라면 선진 국가의 금융 시스템의 마지막은 복지라는 거죠. 복지.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이런 째다카의 일환으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기부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의 10분의 1은 이제 기독교, 유대교에서 비롯된 11조, 뭐 이런 이렇게 종교적인 영향도 크죠.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영향도 크는데 이것들이 종교를 넘어서 어떤 하나의 문화, 그죠? 기부 문화, 배품의 문화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다 일반화되어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2015년 2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는 한 번도 정세 없는 복지를 내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논리 모순이죠. 정세라고 하는 것은 많이 버는 사람이 또 많이 버는 기업이 이렇게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버는 사람이 내지 않고 많이 버는 기업이 자기 곳간에 쌓아두고 이것을 이렇게 세금을 해서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이 금융의 끝이 복지라는 이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세 없는 복지 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정세를 통해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결국 금융의 끝이 이제 복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요, 유대인은 어떤 이런 그 경제교육, 투자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뭐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아주 일반적으로 계속 이제 일반화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재테크, 뭐 흥정, 장사 이런 것을 중요하게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속물이 되지 않는 이유, 속물이 되지 않는, 뭐, 페이스북, 축구부가 그랬잖아요. 뭐, 많은 기부, 뭐, 깜짝 놀랄 만큼 자신의 90%를 뭐 기부하겠다. 그죠? 예, 그런 것은, 와, 우리 한국에 그런 기업이 있나요? 예, 그런 기업가 정신, 그런 기업인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 재테크나, 이런 돈을 중요하게 가르치지만 결코 얘들이 속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돈 버는 목적이 자선과 어디에 기부에 있다. 돈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자선과 나눔과 배품, 기부에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에 이어서 유대인의 그 밥상머리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뼈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이게 교육 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이제 뭐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교육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그죠?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많이 알아야 되고 지하철에서 게임하지 마시고 드라마 보지 마시고 그 지하철 복잡하지만 뭐 출근 또는 퇴근 때 경제 뉴스 한두 방씩만 보아도 또는 우리 머니마트 채널에 들어오셔서 뭐 카드 뉴스 1분짜리도 있고요. 또는 이런 해설판 카드 뉴스도 있고요.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뭐 재밌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것들만 눈팅만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대부분 경제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흐름은 이해하고 월급쟁이 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또 주말에 다가옵니다. 아주 또 멋진 그런 계획 속에서 편안한 쉼이 있는 주말 준비하시고요. 머니마트 돈 파는 가게는 알다시피 팟캐스트는 오디오만 목소리만 나가고 유튜버
페이스북, 유튜브에는 비디오, 오디오, 자막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나가고 페이스북에서는 핵심도 요약되고 커뮤니티, 그죠? 우리가 서로 쌍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자주 있지 않지만 이벤트 같은 것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홈페이지 moneymart.co.kr 이것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봐 주시고요. 어쨌든 머니마트는요, 단골 고객만 사랑한다는 사실 이 없으시죠? 끝. 돈은 어디서 팔어?